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거나 심하게 긴장을 했을 때 땀이 나는 것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인데요. 긴장하지 않아도 그냥 찬밥에 물을 말아 먹어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어도 얼굴에서 땀이 줄줄줄줄 날 때가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 다들 고생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땀이 많은 분들 특히 고역이실 거예요. 선풍기를 틀고 있어도 에어컨 바람을 쐬도 머리에서 목덜미까지 땀이 줄줄줄줄 내려서 어디 남보기 창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땀이 많은 분들의 다한증, 그 중에서도 얼굴에 땀이 많은 안면 다한증 혹은 우리가 두한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땀은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고 체온을 36.5도로 유지해 주는데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땀을 통해서 열을 증발시켜줘서 체온을 조절해 주는 우리 몸의 아주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데요. 문제는 땀이 나지 말아야 할 상황, 덥지도 않은 상황, 단순하게 긴장을 했을 때 또는 밥을 먹었을 때 또는 자고 일어났을 때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병리적인 상황에서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것을 다한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면부, 목덜미, 두피 쪽에 땀이 많은 것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안면다한증 혹은 머리 두자를 써서 두한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거나 심하게 긴장을 했을 때 땀이 나는 것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인데요. 긴장하지 않아도 그냥 찬밥에 물을 말아 먹어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어도 얼굴에서 땀이 줄줄줄줄 날 때가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 원인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체에 열이 몰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몸에 열이 많은 실열인지 아니면 하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상체로만 열이 몰려 있는 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허열 증상인지 진찰을 통해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양기 부족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줬으면요, 다시 땀구멍을 잘 오므려서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하는데요. 양기가 떨어진 분들은 땀구멍을 오므려줄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땀이 줄줄줄줄 계속 나게 됩니다. 세 번째, 습열입니다. 이는 주로 음식에서 기인하는데요. 몸의 기운을 탁하게 하고 열을 조장하는 삼겹살이나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등 또 과식을 함으로써 인해서 습열이 조장되기 때문에 땀이 납니다. 네 번째, 여성 갱년기 증상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요, 갱년기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로 갱년기 이전에 비해서 원래 땀이 없던 분들도 가만히 계셔도 열이 오르면서 땀이 훅 나고요. 또 금방 가라앉고 밤에 자꾸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서 이불이 젖어서 잠을 깊이 못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한증, 그러면 꼭 치료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한증은요, 땀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는 건데 땀이 많은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 물질인 진액이 손실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피부 건조증, 심지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인해서 특히나 노인분들이나 허약자분들의 경우에는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감기나 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 질환에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하셔야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밤에 잠잘 때도 땀이 나는 심각한 증상인 도한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한증에 대한 내용은 상단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두한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두한증으로 인해서 손실된 진액을 충분히 보충시켜 주고요. 한쪽으로, 특히나 상체 쪽으로 몰려있는 열을 몸의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지게 하고 양기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한약을 개인 증상과 체질에 맞추어 처방합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체질에도 좋다고 해서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리는 수치 과정에서 그 주성분인 사포닌 성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비율이 변환된 것으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조금 더 잘 되는 형태일 뿐 그 양리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상체에 열이 몰려 있는 경우에 홍삼이나 인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까지는 일단은 홍삼이나 인삼은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두 번째, 다이어트입니다. 습열을 조장하는 음식, 앞서 말씀드린 삼겹살,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등은 멀리 하시고 또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삼복 더위에 운동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음식량을 조절하고 음식을 가려 드시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땀하면 생각나는 한약재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황기, 또 네, 연잎입니다. 황기를 차로 달여서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연잎도 땀구멍을 오므려주고 땀을 수렴시켜서 땀을 그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연잎 쌈밥을 한번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레시피는 제가 따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주 물 마시기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여름철에는 최소 30분에 한 번은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물을 충분히 드시되 커피와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고요. 이온 음료도 너무 많이 드실 때는 그 안에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살이 찌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네, 오늘은 두한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